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녁의 한보정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말이죠. 오늘 사전투표가 역대 총선으로서는요 최고치를 기록할 정도로 뜨거운 열기를 보였습니다. 자, 이번 선거가 그야말로 말이죠. 가장 뜨거운 선거인데 국가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우리 여권은 반듯한 사람들이고요. 쉽게 얘기해서 야권은 범죄자 투성입니다. 자, 이거 뭐 어린애한테 물어봐도 어느 쪽에 투표를 해야 될지는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흔히 이번 선거를 갖다 좌우 진영 대결을 보는데 올바른 나라를 세우느냐 아니면 범죄 천국을 만드느냐 딱 요거가 결정적 변수가 돼야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자, 이번에는 그리고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에 가서 사전 투표를 하고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선물을 부산에 안겼습니다. 부산이 한마디로 대박이 났습니다. 자, 제가 계산해 보니까 말이죠. 예, 계산해 보니까 부산대 병원, 이 병동이 지금 모자란다. 그래서요. 부산대 병원에다가 한 칼에 그냥 7천억 주겠다. 그냥 지원을 요청을 받고 그냥 현장에서 특별회계로 7천억 주겠다고 그랬어요. 부산대병원 대박 났습니다. 이거 이재명이 아마 잠이 안 올 거예요. 이재명이가 부산대학을 무시했잖아요. 그러니까 부산대학이 얼마나 열받아요. 그러니까 대통령님이 아이고 7천억 병동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않아도 지금 윤 대통령 지역 의료를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잘 됐어. 딱 현장에서 결정해서 약속을 했고요. 그 다음에 부산하면 이제 항만이잖아요. 항만을 빼놓고는 부산을 생각할 수 없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항만 장비 산업을 키우는데 5천억. 그 다음에는요, 친환경, 지금, 선박금융. 그러니까 이제 선박도 친환경 선박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금융으로다가 5조 5천억을 투입하겠다. 그래서 이걸 액수를 따져봤더니요, 6조 7천억 원의 아주 제가 보기에는요, 단군인의 최대의 선물을 한꺼번에 부산이 이번에 챙긴 것 같아요. 자, 이 얘기는요, 대선 때부터 약속해왔던 공약. 확실히 지키겠다 이건데요. 제가 충청도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색을 드러내야지. 우리 윤 대통령도 아버지가 충청도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충청도에 한번 가셔갖고 대박을 한번 충청도에 남겨주십시오. 충청도 한이 맺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충청도가 캐스팅 보트가 되는 거예요. 충청도를 챙겨줄 때를 딱 그때마다 찍어야 되는데 찍고 나면 전부 챙기질 않아요. 호남과 영남만 챙기는 게 대한민국의 정치 풍토인데 윤 대통령이 직접 충청도에서 태어나지 않았지만은 아버지가 충청도니까 어차피 어느 나라든지요 정상적인 발전적 지역 정책은 좋은 거예요. 예, 더군다나 윤 대통령 지역 균형 발전. 충청도가 최고 낙후돼 있잖아요. 우리 충청도 서천이 최고 낙후돼 있어요. 충남에서. 서천에다가도 지난번에 특화시장 한번 가서 약속을 했는데 서천 발전에 기여를 하겠다. 대통령께서 각별하게 충남 서천도 좀 챙겨주십사. 그래서 충남 도내에서의 지역 균형 발전도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지역 색깔을 조금 드러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말씀드리고 지금 개딸들이 완전히 난리가 났습니다. 문재인이가 드디어 본심을 드러낸 거예요. 지가 대한민국 역사 이래 최고 실패한 대통령인데 이 국민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이런 문재인이가 최고 실패한 문재인이가 윤석열 정부가 무능하대요.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은 본전을 드러낸 게 조국 혁신당을 지원해달라. 이래서 지금 개딸들이 난리가 났다. 이건 왜 그러겠습니까? 자기도 방탄리스크가 있는 데다가 조국 당이 뜨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수저 하나는 얹다가 개딸들한테 지금 난리가 났고요. 그리고 문화일보는 이제 엠브레이 퍼블릭에 의뢰해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개항에서 말이죠. 47대 39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이 보도를 했다가요. 그러니까 중앙선거관리의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로부터 지적을 받았어요. 요거 잘못됐어. 성별, 연령별, 가중치, 보중 이 값을 제대로 매기지 않았어. 그래서 요거를 삭제하라. 문화일보가 그렇게 지금 선관위로부터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문화일보 조금 손해를 많이 본 것 같은데, 자, 그래서 각 신문사마다 하죠. 지금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여론 전문 홍영림 기자가 심지어 여의도 연구원의 원장으로까지 발탁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최소한도 우리 우파 지금 신문 매체에서는요 여론 전문 기자를 최소한도 한 명은 채용하든가 아니면 선거 때만이라도 제한적으로 채용해서 여론조사의 신뢰성을 반드시 점검해서 보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다. 이런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오늘 이 사전선거와 관련된 여러 가지 데이터, 그리고 의미를 말씀드리겠는데, 자, 우선요, 데이터는요, 오늘 15.61%, 그래서 역대 총선 중에서는
최고 득표율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4,428만 중에서 691만 510명이 선거를 했어요. 오늘 참여했습니다. 제일 그러니까 호고영저 현상입니다. 호남은 높고 영남은 낮은. 그래서 전남이 23.67 제일 높고요. 전북이 21.36, 그 다음에 광주가 19.96, 강원도가 17.69, 제일 낮은 데가 대구입니다. 자, 12.26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대구 말고서는 중간에 대전이 14.66, 울산, 부산, 제주, 경남 순위로 되어 있고요. 경북이 16%, 세종이 16%, 충북도 15%, 충남이 15%, 전국 평균율을 웃돌았는데 특히 말이죠. 서울은 15.83, 인천이 14.50, 경기가 14.3, 03 해서 수도권은요. 전국 평균과 비슷하거나 또는 약간 낮은 득표율을 기록한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이렇게 많이 투표에 참여했느냐? 제가 보기에는요. 우선 젊은 사람들이 말이죠. 10일 날이 빨간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9일하고 11일 양쪽으로 연가를 해서 좀 쉬겠다. 이게 이제 제일 크고, 그 다음에는 여야 막론하고 사전투표를 독려하는 캠페인이 어마어마하게 작동을 했어요. 예. 이러다 보니까 이런, 지금 영향을 줬고, 그리고 여론조사를 보면은요, 진영 간의 대결이 이번 선거가 그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커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오전에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저도 이 사전투표율을 계속해서 보도해드린 바 있는데, 호남 쪽에서 투표율이 높게 나오니까, 아, 그래? 이제 샤이 보스들이, 아, 그러면 안 되지. 우리도 가서 찍어야지. 이러다 보니까 양쪽 진영에서 모두 많이 나왔다. 자,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뭐 민주당이 유리하다, 그 다음에 이 국민의힘이 유리하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이 전문가들의 평가를 보면은요, 박성민 대표의 경우에는요, 사전투표율이 높아지면 본투표율을 좀 끌어올릴 수 있고, 사전투표율이 올라가면 착시가 생겨서 본투표에서 안 하려는 사람들도 투표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최진원 경희대 이 교수는요, 그동안 사전투표에서 민주당 지지층이 주로 투표를 해오던 것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심리가 작동이 돼서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투표에 많이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준한 인천대 교수의 경우에는요, 처음 사전투표가 도입됐을 때만 하더라도 이 본투표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순유입 효과가 많이 컸는데, 이제는 사전투표 제도가 본투표의 연장선으로 자리매게 되면서 본투표, 이 투표를 갖다가 분산하는 마이너스 효과가 강해지고 있다. 예. 그래서 사전투표가 높다고 해서 본투표까지 합친 통투표율이 올라가는 것만은 아니다. 이런 해석도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요, 물론이죠. 예. 전체적으로 이제 투표하겠다는 의사. 그런데 이제 이번의 경우에는요,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비율이 여야를 막론하고 80%에 육박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총량으로는 좀 높아진다 하더라도, 사전투표율이 높아진다 하더라도, 자,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4월 10일 연휴가 한가운데 꼈기 때문에 이 분산 효과가 더 클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게 본투표율을 제고시키는 측면도 물론 없지 않아 있겠지만은 결국은 분산 효과로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투표 중에 특이한 것 중에 하나는요, 서울대 총장단이 일제히 사전투표에 임했습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오후에 5시경에요, 김성규, 그러니까 이제 서울대 총장이 유홍림 총장이잖아요. 그래서 5시 분께 김성규 교육부총장, 김재영 연구부총장, 오병권 교무처장, 그 다음에 유준희 학생처장, 박원호 기획처장, 이런 보직교수 6명이 낙성대 주민센터에서 사전투표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유 총장은요, 대학의 기능 중 하나가 민주시민교육, 세계시민교육이다. 투표는 시민의 권리이자 의무이기 때문에 투표에 관심을 시민들이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요. 자, 제가 보기에는 뭐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이걸 분석할 수 있겠지만은, 이게 이제 서울대 총장단이 일제히 같이 단체 사전투표한 것은 제 기억에 처음인 것 같아요. 자,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요, 저는 이제 생각이, 지금 유홍림 서울대 총장이요, 서울대 정액과 교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에 관해서는 누구보다도, 물론 전에, 지금 성학장도, 그분도 이제 법대 교수니까 당연히 선거에 관심이 있겠죠. 그러나 선거에는요, 법대 교수보다는 정치학과 정액과 교수들이 훨씬 더 관심이 큰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는 이런 전공이, 그러니까 이제 유홍림 총장의 전공, 정치학 전공이 영향을 준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정도로 이거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는요, 윤석열, 오늘 대통령이요, 부산에 가서 아주 파격적 지원을 약속했어요. 우선, 부산대병원 병동 신축에 7천억 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요, 오늘 이제 병원장, 정성윤 병원장한테, 현장에서 건의를 받았어요. 당연히 권역외상센터 응급실 방문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건의를 받고요. 즉각적으로 이거를 수용을 했어요. 그래서 서울과 부산을 양축으로 해서 지역 균형 발전을 하려면 부산의 의료 인프라가 튼튼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병동 신축 비용 전액을 지역 필수 의료 특별회계로 지원하겠다. 아주 화끈하게 선물을 줬어요. 자, 그리고요. 이제 환자들이 그동안에 이 부산대학병원 같은 지역 최고 병원을 외면한 채 무작정 서울 대형 병원을 찾았고 부족한 의료 인력마저도 수도권으로 쏠리면서 지역 의료의 어려움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을 한 겁니다. 자, 이 얘기는 결국 이재명이 더 똑바르도록 이 얘기나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예.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윤 대통령의 이런 7천억 현장에서 딱 약속한 거는 그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말이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 서비스 접근권의 차이를 없애야 되겠다. 그리고 특히 비수도권 지역의 필수 의료가 많이 취약해졌다라고 하는 데 대한 이 인식을 굉장히 심각하게 가고 있고 따라서 근본적 의료 시스템 개편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오늘 이러한 윤 대통령의 이 조치는 결국은 앞으로 이제 의료개혁과 관련해서 의료계와 정부 차원의 이런 협상에도 굉장히 힘이 실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의사 정원만 정원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역 의료 발전을 위해서 왜냐하면 의대 정원도요 수도권보다는 거의 비수도권 지역에 집중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비수도권 지역의 의료 보강 이걸 위해서 대통령이 어느 정도나 얼마나 열심히 챙기는지 이런 점을 직접 보여줘서 국민적 지지도 받고 그리고 이제 의료계에 있는 의료인들의 지지도 좀 확보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말하자면 승부수를 던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부산 신항을 갔어요. 오늘 왜냐면 부산항 신항 7부도 개장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항만 해온 사람을 갖다가 확실하게 도약시키겠다. 그래서 부산항을요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 항만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이죠. 지금 그러니까 5천억 원 규모의 스마트 펀드를 조성해서 항만 장비 산업을 재건하겠다라고 밝혔고요. 그 다음에는 핵심 경제안보 서비스인 해운업도 이제 크게 부흥시켜야 되겠고 그래서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톤세제를 연장하고 5조 5천억 규모의 친환경 선박 금융을 국적 선사에 제공하겠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선사들 아주 수지 맞은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아니 5천억 규모의 선박 금융을 지원하니까 어마어마하게 정부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개장식에는 말이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들이 모였어요. 항만 운영사하고 해운 선사, 현장 종사자들, 해양대학생, 주한 파라마대에서 비롯한 외국 공관장 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당연히 부산시장하고 경남도지사, 그 다음에는 이제 해양수산부 장관 이런 분들은 당연히 참석을 했죠. 예. 자, 이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문재인이 이거 참 무능하기가 짝이 없는 인간이 말이죠. 야, 참 이게 선거가 좀 이길 것 같으니까 내가 너희들 도와줘서 이겼어. 알았지? 내 사법 리스크가 터지면 나 제대로 도와줘야 돼. 딱 요 신호를 보내기 위해서 지가 마당발로 뛰는 것처럼 열심히 뛰는 것 같은 흉내를 내다가 개딸들한테 제대로 걸려들었어요. 자, 왜 그랬느냐? 오늘 말이죠. 이제 사전투표를 했잖아요. 양산에서. 사전투표를 마치고 취재자한테 뭐라고 했느냐? 투표해야 심판할 수 있고 투표해야 바뀐다. 자,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 심판도 강조했지만은요. 지금 우리 정치권에서 주목하는 것은 지금 이제 야권이 여러 개잖아요. 민주당도 있죠. 조국혁신당도 있죠. 이낙연의 새로운 미래도 있죠.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과연 이런 정당에 대해서 엊그제만 하더라도 민주당도 지지하지만 이런 정당들도 지지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양쪽을 다 지지하자 이렇게 했는데 오늘은 말이죠. 조국혁신당을 강력하게 언급을 했어요. 자, 마음이 콩밭에 가 있어요. 이건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얘기죠. 왜? 조국에 대해서는 내가 마음의 빚을 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조국이 책만 써도 항상 추천사를 잊지 않았어요. 아마도 조국이 말이죠. 이 책 팔아갖고 올린 수익도 수억 원에 달할 겁니다. 수억 원. 예. 자, 그러니까 마음의
빚을 계속 갚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건데 조국 이 당을 만들었는데 조국을 지지하네? 그러면 마음의 빚을 갚는다고 하는 게 립 서비스가 불가하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방탄 리스크가 있을 때 방탄막을 세게 칠 사람은 누구냐? 이재명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왜? 아니 이재명하고 문재인하고는 상극이잖아요. 그래서 이재명이는 비문, 반문 딱 항상 이 이름판이 하나 딱 붙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래부터도 이건 물과 기름 사이였었어요. 그리고 이제 본래부터도 적자와 서자의 그러니까 그야말로 성골에 해당되는 거죠. 조국 피가. 그러니 당연히 좀 조국 쪽으로 피가 흐를 수밖에 없어. 그러나 말은 자제해 왔어요. 그런데 오늘 드디어 본심을 드러낸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조국혁신당 오늘 띄운 거예요. 조국혁신당이 좀 더 대중적인 정당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되니까 지금 이제 이 개딸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개딸들이. 그래서 이미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요. 아니 뭐 밥 다 되니까 이제 와서 지금 수저 하나 놓고 뭐 좀 챙기겠다는 거냐. 예. 요러한 비판분들이 쇄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개딸들 여기에요. 그러니까 이제 커뮤니티인 GC 인사이드의 이재명 갤러리에는요. 문재인의 숟가락 신공 시전, 그 다음에 문재인 좀 조용히 있으라고 해라. 문재인은 사전투표나 해도 좋지냐? 이런 불만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문재인은요. 가는 것마다 하는 말마다 하는 행동마다 딱 망신스러운 일만 당하고 있고 그게 바로 얼마나 본인이 무능한지를 스스로 셀프로 드러내놓고 드러내놓으면서 망신을 당하는 거지. 근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망신당하는 말과 행동을 하면서요. 본인이 망신당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감을 잡지 못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무능하고 무지하다. 이런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한테 그런 비판을 하니까 지금 난리가 난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이 문재인에 관해서는 그러다 보니까 아예 TV조선에서는요. 이 9시 메인 뉴스에서 이러한 문재인을 직격하는 이 앵커의 시선 이런 데서도 대놓고 문재인이가 이렇게 하는 거 요거를 비판하는 방송까지 아재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만큼 이 망신당하는 일이 있을 수가 있겠느냐. 예. 그리고 이제 아주 TV조선 앵커, 윤 앵커가 아주 화끈하게 지금 문재인의 이러한 선거 개입, 요거를 비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TV조선의 이런 윤 정부 이 성토에 대한 TV조선 앵커, 그 윤 앵커의 이런 발언, 굉장히 잘 하고 있는 것이 아니나 윤종 앵커죠. 자, 그래서 이 TV조선에서 직접 비판하고 있어요. 자, 뭐라고 비판하고 하냐? 아예 제목도요. 앵커 칼럼 오늘은 제목이 추합니다입니다. 추해. 그래서 연이틀 민당 후보에 나서 연이틀 민당 후보 유세에 나서 하는 말 본세가 매달랐다. 참을성 없이 성마르다. 이렇게 퇴임 2년도 안돼 정당색 점퍼 입고 노골적으로 선거운동하는 전직 대통령이 있었던가. 막말과 독한 말이 난무하는 아주 저질 정치 라고 던진 말씀이 부메랑 같다. 그러면서 국가 원로로서 품격과 국민 통합 같은 건 찾아올 수 없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전직 대통령이다. 아주 날카롭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무지와 무능으로 나라 살림을 망가뜨려 물려준 장본이 누구인가? 갖은 실종으로 국민 심판을 받은 당사자는 또 누군가? 여전히 내로남불 증상이 깊은 듯하다. 제대로 하고 있죠. 제대로. 예. 자, 그러면서 침묵을 느닷없이 깨트리고 나선 게 겨우 민주당 지원 유세이냐. 예. 아주 멋지게 깠습니다. 자, 이번에는 말이죠. 마지막으로 이 문화일보가 말이죠.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서 지금 이제 여론조사한 내용을 바로 이제 어제 보도를 했습니다. 어제 이제 그제가 되겠네요. 4일자 1면 4면에 보도했는데요. 거기 보도 내용을 보면 격전지 여론사 인천 계약을 해놓고서 이재명 49%, 원희룡 37%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엠브레인 퍼블릭에서 조사한 내용인데 지금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이 심의위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뭘 지적했느냐? 이 엠브레인 퍼블릭의 성별, 연령별, 가중치 보적값 이 적용 수치가 잘못됐다. 그래서 이거는 공표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지적을 받았어요. 그래서 즉각적으로 지금 문화일보에서는 홈페이지하고 인터넷 온라인 선상에서
이 기사를 삭제했습니다. 자, 그런데 기사를 삭제했지만 그 사이에 이미 이 여론조사 결과는요, 모든 국민이 공유하게 됐어요. 자, 그러니까 이 여론 인식은, 이거 그러잖아도 이미 여러 차례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어느 여론조사에서는 뭐 한 3, 4%, 4, 5% 정도 차이가 나는데, 어느 여론조사에는 10% 이상씩 차이가 나기도 해요. 이것만 하더라도 37대 49니까 12%까지 차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성별, 연령별, 이 보정, 이 가중치, 이게 적용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삭제는 했지만 이미 이게 이제 오염시킨 것이죠. 잘못된 통계치를 가지고.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엠브레인 퍼블릭, 이게 이제 NBS 목요일 날마다 나오는 여론조사 기관. 이게 엠브레인 퍼블릭도 대형 여론조사 기관이거든요. 여기에서 이게 제가 보기에는요, 이거를 그냥 삭제물로 마무리 있게 할 게 아니고, 국민의힘에서요, 신조 대변인, 이 대변인이 이걸 논평을 했어요. 오염된 이번에 이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은 과거 투르키 사건과 똑같은 범죄 행위다. 그리고 오염된 여론조사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 중대 범죄다. 그리고 오염행위다. 예, 범죄행위다. 이렇게만 비판하고, 이렇게 말로만 비판하고 말 게 아니라, 이거는 고발 조치하십시오. 그래야 여론조사 기관들 제대로 여론조사를 하게 된다. 그래서 반드시 범죄라고 했으면 범죄에 대한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처벌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즉각적으로 신주호 공보단 대변인은요, 즉각적으로 고발 조치를 해라. 최근에 말이죠, 이 신조 대변인이 고발 잘하고 있어요. 예, 황운하도 고발하고, 예, 그 다음에 양문석도 고발하고 말이죠. 그런 것처럼 엠브레인 퍼블릭을 고발하라. 왜 가중치를 제대로 적용을 하지 않았는지. 자, 그래서 기사는 삭제됐지만 왜곡된 수치를 이미 접한 유권자는 혼란에 빠져있다. 심지어 한간에는요, 일부러 엉터리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공표해가지고 여론을 조작하고 유권자 선택에 영향을 끼치는 시도가 있다는 말이 돌 정도가 된다. 예. 그래서 이게 그러면 엠브레인 퍼블릭하고 민주당의 연계고리가 있는지도 찾아내야 돼요. 이건 강제 수사가 아니고서는 찾아낼 수 없지 않습니까? 민주당 측에서 엠브레인 퍼블릭을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예, 왜냐하면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다가 이 이재명과 원희룡과의 이 편차를 느리게 조작을 뒤에서 한 건지, 왜냐하면 이재명이가 하는 것은 순 가짜뉴스 조작 공작이잖아요. 그래서 요 가능성도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강제 수사를 하다 보면 이게 만약에 그런 고리가 있다, 공작 냄새가 있다, 그러면 적발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은요, 지금 이재명이 이거 만약에 연계성이 드러난다? 그럼 이재명이 이거 무조건 당선 무효형이죠. 예. 그래서 이거는 꼭 고발 조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성명 하나 갖고는 안 되겠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고요. 요런 상황이 딱 되니까 그래도 이제 원희룡 후보가 참 점잖은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연합뉴스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는데, 이 연합뉴스를 말이죠, 본인의 이 페북에 링크를 걸어서 보도를 하고 있고요. 자, 링크를 걸어서 보도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딱 한 줄밖에는 반응이 없어요. 자, 개항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 사과 글을 이제 올린 것과 관련해서 개항은 이미 바뀌고 있다. 사전투표 꼭 참여해달라. 이렇게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개항을 확 바꾸겠습니다. 꼭 투표해 주십시오. 예, 요러한 입장을 내놓은 거예요. 개항은 이미 바뀌고 있습니다. 사전투표 꼭 참여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는 딱 요 얘기만 썼어요. 까치마을 태화와 한진 아파트 간담회 개항을 확 바꾸겠습니다. 꼭 투표해 주십시오. 자, 이걸 보면은요, 요걸 보면은 이게 이제 원희룡 후보의 심야 입장문이 되겠는데, 요걸 보면 원희룡 후보가 아주 점잖하게 이재명과의 차별성을 확실하게 부각시키고 유권자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편안히 주무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